자, 31번 문제는 여러분 담보채무에 대한 얘기예요. 이 담보채무란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매매계약에서 물건들을 파시겠죠. 근데 보니까 그 물건에 뭔가 잘못이 있는 거야. 물건의 잘못일 수도 있고 여러분 권리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땅이란 것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매매라는 것은 반드시 소유자만이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어도 팔 수 있다고요? 네, 팔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옷가게 가셨습니다. 옷 사이즈가 없다는 거야. 그럼 보통 그 옷 주인께서 뭐라 하시죠? 잠깐만요. 제가 구해다 드릴게요. 팔죠. 그럼 저는 계산하잖아요. 그럼 아저씨께서 딴 데 가서 딴 물건을 사다가 저희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계획을 하는데요. 매도인이 자기 땅이 아닌 거지. 근데 매수인이 나 저 X땅 갖고 싶다 했더니 매도인이 너 X땅 갖고 싶어? 내가 사다 줄게. 알았지? 그래서 난 믿고 계약을 믿고 진행시켰습니다. 정말 사다가 갖다 주게 되면은 계약은요? 땡큐죠. 반면에 그렇지 않고 사다 준댔는데 못 사다 준 거야. 그럴 땐 뭐가? 그 물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보통 권리의 하자라고 해요. 반면에요. 어떤 건물을 받았더니 금의가 있는 거야. 그걸 보통 뭐라 불러? 물건의 하자라고 해요. 따라서 이처럼 권리나 하자에 발생된 그 문제 거기에 생겼을 때 무조건 매도인에게 야, 너 책임져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은 경매에서에도 경매 하자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578조에 경매의 하자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경매의 하자에 이렇게 살을 붙이세요. 무슨 경매? 유효한 경매의 무슨 하자? 권리의 하자에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자, 이 경매 하자는요. 첫 번째보다 이 경매가 유효해야 돼요. 경매가 무효하면 578조의 이 담보 책임은 적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무슨 하자에만? 물건의 하자가 아닌 권리의 하자에만 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578조의 경매 하자는 뭐라고? 유효한 경매의 권리의 하자에만 추정할 수 있더라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우선 사안을 보겠습니다. 자,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로 맞춰진 갑소의 X건물에 대해서, 그렇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전에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의 X건물에 대해서. 그럼 무슨 말이냐? 어떤 X건물이 있어요. 그 소유자 누굴까요, 여러분? 갑인 거지. 그런데 그 건물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가등기를 놨어요. 이건 가등기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찜이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찜해놨어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아직은 가등기 효력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누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서 가등기 땄죠? 그럼 가등기를 찜해놨습니다. 그 순서가 몇 번째야? 1번째인 거지. 나중에 뭐 애들이 사고 팝니다. 근데 어쨌건 제일 마지막 그 상황에서 찜해놓은 거 저 왔습니다. 예약자 왔어요.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본등기를 해버리면 순위가 그 본등기시로 그 가등기했던 시간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가등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가등기는 한마디로 예약만 해놓은 거예요. 예약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내 앞에 누가 했대? 예약자가 있는 거야. 아직은 없지. 그런데 내가 줄 서 있어. 근데 나중에 예약자 오게 되면 그 예약자 몇 번에 쓰게 됩니까? 내 앞에 쓸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뭐라 부른다? 가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등기요. 따라서 가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그 순위가 언제? 가등기 한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을의 가등기가. 그런 다음에 병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경매 신청에서 매각금을 받은 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명의 X건물에 소유권 있는 게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죠? 경매란 거죠. 매각 대금이 병에 배당되었습니다. 다음 설명 틀린 것은 됐죠? 정해보겠습니다. 1번,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가백의 하자담보책을 물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이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라고? 경매 케이스라고. 경매는 무슨? 유효한 경매의 권리의 하자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1번은요. 어디 하자가 있습니까?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맞죠? 두 번째 2번입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면 정가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경매 절차가 무효면 담보 책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2번 틀렸다? 적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정은경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어쨌거나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받은 거예요. 얼마를? 한 10억 주고 나서 건물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경매가 무효가 됐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건물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을 내놓으니까 너도 뭘 내놔? 내가 준 돈 내놔라 하고 싶겠죠. 이렇게요. 너 지금 부당하게 갖고 있잖아. 왜? 나는 지금 건물을 주는데 넌 왜 내 돈 갖고 있어?
부당이득 내놔. 이걸 보통 부당이득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매가 무효되면 담보처럼 적용될 수 없지만 뭔 가능해요? 부당이득 청구 가능해요. 그래서 3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4번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정은 X 건물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네,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정은 갑이 자력이 없을 때 병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이 건물은 누구 것? 갑구라고요. 그렇죠? 이 갑구였는데 이 갑에서 지금 병이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자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정한테 넘어갔는데 이 경매가 무효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락자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간 거냐면 제일 첫 번째 이 건물의 주인인 갑에게 간 겁니다. 갑에게. 갑한테 가서 너 때문에 손해봤으니 돈 내놔 정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2차로 누가 한다? 채권자에 가요. 이것은 종종 묻고 있는 선택지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경매입니다. 경매에서 경락자는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집주인에게, 두 번째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한다라고 정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처럼요. 사례처럼 갑이 재력이 없어요. 집주인 재력이 없으면 그때 누구에게? 병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1번의 이 경매에 관련된 이 담보 책임은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만 가끔 나와요. 근데 가끔 나왔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드렸던 그 내용 위주로 정리하신다면 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요. 36번 문제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36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우선 사안보다도 우선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양도담보 있죠? 요 말을 한번 치면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양도담보가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 돈을 빌립니다. 근데 그냥 안 빌려주죠. 보통 뭐를 해요?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당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전 집이 한 채 있어요. 돈이 필요한 거지. 집은 10억인데 내가 5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면서요. 건물을 줘버린 겁니다. 이렇게. 응? 말이 안 되잖아. 왜? 5억 빌리면서 왜 10억짜리를 줘? 걱정하지 마세요. 이 10억짜리 건물을 넘기는 것은 진짜 넘기는 것이 아니고 담보권 행사인 겁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 입장도 너무 좋은 게요. 우선 떡하니 내 이름으로 돼 있자 명의가. 어때요?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그건 내 건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도요.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양도담보가 어떤 특징이냐면요. 건물을 넘기지만 소유권은 겉으로는 채권자 넘기지만 실제로 건물을 쓰고 한 것은 누가? 채무자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채무자가 그 건물에서 뭐 장사를 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거지. 그럼 만약에 건물을 다 넘겨버리면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효율적이죠. 왜? 우선 등기는 채권자 넘기지만 그 건물은 누가 쓸 수 있어? 채무자는 내가 쓰는 거죠. 실제로 이것들이 언제 쓰시냐면 건물도 씁니다만 예컨대 누가 빵가게를 해요. 그럼 빵가게도 오븐이나 뭐나 비싼 기계 많죠.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얘를 만약에 다 누구에 팔아버리면 내가 돈을 못 갚잖아요.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예요.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채권 넘겨놓은 겁니다. 하지만 실제는 누가 써? 내가 쓰는 거지. 따라서 이 구조는 참 재밌는 게요. 양도담보에서는요.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제3자 보기. 왜? 등기에 채권자는 돼 있을 테니까.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그 내부적 관계에서는 누가? 내가 주인처럼 쓸 수 있어요. 누가? 채무자가. 바로 이런 권리가 바로 양도담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해 본다면 여기서 좀 양도담보권자가 갑이죠. 그런 다음엔 양도담보 설정권자 이것이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채무자 을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토지를요 뭐였습니까? 양도담보 줬습니다. 그렇죠? 그냥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맞춰줬습니다. 우선 네가 갖고 있어 이렇게요. 그 후 병은요 X 토지를 사용수익하던 을과 임대차를 맺고 토지를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지금 을의 그 토지를 누구에게 넘겼다? 갑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누가 살아? 을이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을이 사용자니까 을은요 병에게 뭐도 할 수 있어요? 임차권도 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알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겉으로 등기상으로는 갑이 주인 같겠습니다만 실제 주인 누구라고요? 을인 겁니다. 따라서 을이 정당하게 병에게 임차권 줬으니까 그 병은 임차권은 누구에게 임대료를요? 을에게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갑이 주장할 수는 없죠. 2번이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라면은 그때는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죠? 자, 저기요, 병. 그 원래 제가 담보권자로서 그 등기돼 있는데요. 이 을이 돈 안 갚네요. 어쩔 수 없이 뭐 나가세요. 제가 이거 팔아서 뭐 할 테니까 나 이제 돈 가릴 테니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3번이요.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은 토지가 이 명의가 갑 이름 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돈 안 갚아버리면 무조건 갑 갚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하잖아. 10억짜리 땅 가져가서 예컨대요. 여기서 3억을 쳤으니까 3억짜리 땅 가져가서 한 1억만 빌린 겁니다. 근데 1억 안 갚았다고 3억짜리 토지 가져버리면 그건 너무 가혹하죠. 그러니까 무슨 절차? 청산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놨어요. 이 법은요. 어떤 식이다. 내가 1억은 빌려준 상태에서 3억 잡고 있는 상태죠. 그럼 어떻게? 너 돈 안 갚네? 그럴 때 얼마? 2억을 줘야지만이 비로소 내 토지를 갖게 돼요. 이렇게 해야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절차다? 청산 절차라고 해요. 청산 절차. 따라서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지체에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예요?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을이 소유자인 거죠. 갑은 병이 소유권에 의해서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소유자는 역시 을이니까요.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것도 종종 나는 말이에요. 자,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뭔 사라지는 겁니까? 양도 담보권은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이제 왜? 이제는 2억 줬으니까 넌 2억 돈 받고 난 뭘 받으면 돼? 건물이나 토지 받는 거니까. 자, 5번입니다. 만약 갑이 선의의 정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을이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더라. 이건 참 자주 나와요. 가담법 11조 단서인데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을이 채무자죠. 근데 채권자인 갑이 뭘 갖고 있어요? 지금요. 등기 갖고 있죠. 근데 얘가 뭐 한 겁니까? 이걸 가지고 슬쩍 제3자에게 넘긴 거죠. 누구에게? 제3자에게. 원래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채무자는요. 돈 주고 이 땅 다시 내와 사올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1억을 빌리면서 3억짜리 땅을 줬으니까 내가 1억을 주게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누가요? 이 채권자 갑이 제3자에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이라면 그때는 채무자가 그 토지나 그 대상물을 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등기담보법 11조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 또 새로운 강의로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